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미국 대선까지 3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후보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일명 트럼프 트레이드도 재개되는 모습인데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후보 관련 주식 가격이 최근에 크게 뛰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베팅 사이트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투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네. 이 폴리마켓에서 16일 현지 시간 한 오후 12시 기준으로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이 59.5%로 나타났습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가 승리할 확률은 40.3%였는데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는 올해 9월 중순 TV 토론 이후에 좀 약해지긴 했지만 트럼프 승리에 베팅하는 사람이 늘자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최대 주주인 이 소셜미디어 회사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이 트럼프가 이달 4일 베팅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이후에 87%나 급등했고요. 네, 최근에 달러 가격도 보면 가격이 크게 급등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외환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미국 달러 가치가 사거래일 강세를 보이면서 2개월여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섰는데요. 네. 트럼프가 제안한 관세 정책이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란 예상의 이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고 이로 인해 달러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네. 달러 N 환율은 이제 149.719엔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유로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2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이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에 103.608까지 올라서 지난 8월 2일 이후에 최고치를 또 찍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점찍은 이 멕시코 이 페소화 가치는 연일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작다고 하면은 영향이 없을 법한데 이 시장이 지금 트럼프의 발언에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가진 대담에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멕시코를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그는 중국은 멕시코에 거대한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고 그들은 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국경 안으로 팔 예정이라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100%, 200%에 뭐 2000%까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주식 시장과 이제 외환 시장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미국 대선 앞두고 7만 달러 근접. 네, 비트코인이 일주일 사이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네. 지금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왔죠? 네, 이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7만 달러 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연합 인포맥스 크립토 종합 화면에 따르면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이제 전날보다 1.16% 오른 67,600달러 선까지 거래가 됐고요. 네. 지금은 한 67,000달러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68,300달러 선까지 오르는 등 7만 달러 선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데요. 네. 이 비트코인이 7만 한 개당 7만 달러 선에 오른 건 지난 7월 29일이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이 가상화폐 시총 2위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 이상 오른 2,6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도 뭐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 가상화폐 상승세 이유로 말씀하신 미국 대선, 정치적 상황과 함께 이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6개월간 이제 가격을 조정받은 뒤에 가격 상승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됐다. 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이 최근에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점도 좀 수요에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 11월 이제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가상화폐 업계 일제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상화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코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친가상화폐 후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발표하면서 가상 자산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규제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던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약속을 또 하면서 또 가상화폐 업계에 상당히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편에 있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도 예상보다는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과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가격 상승의 낙관론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 미국 정부가 명확하지 않은 규제로 철퇴를 가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법적 틀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알아봤고,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ECB 연속 금리 인하 예상에 영국, 뉴질랜드도 인하 기대감 커져. 이 유럽 중앙은행이 오늘 밤에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여는데 이제 유럽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ECB가 오늘 통화 정책 회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 15분에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네. ECB가 지난달에 이어서 또 예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서 연 3.25%로 낮출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점차적으로 통제되는 한편 이제 경기는 가라앉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ECB가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CB는 지난달 예금 금리를 연 3.75%에서 3.5%로 0.25%포인트 내리고 기준 금리와 한계 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각각 0.6%포인트 인하를 했어요. 네. 이 ECB는 6월에 이 세 가지 정책 금리를 모두 내리면서 1년 11개월 만에 통화 정책을 이제 인하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네네. 이를 통해서 ECB의 초점이 이제 물가 안정에서 경제 성장세 유지로 전환됐다고 또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를 보면 유로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ECB 중기 목표치인 2%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이 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금융시장에선 12월에도 ECB가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대로 간다면 이번 유럽 중앙은행의 결정이 이제 주변 국가들 통화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맞습니다. 영국도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잉글랜드 은행 이제 BOE 목표치인 2%를 밑돌면서 11월 금리 인하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동안 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됐던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4.9%로 2022년 5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내려갔고요. 네. BOE는 올해 8월 기준금리를 5%에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4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통화정책 방향을 또 틀었고요. 지난달에 동결 결정을 내렸지만 11월과 12월에는 ECB와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네, 또 영국까지 이제 어떤 네. 전망이 나온지 살펴봤고, 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국가들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이 국가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에 나섭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미 8월에 0.25%포인트, 지난주 0.5%포인트를 각각 인하했어요. 전날 발표된 이제 뉴질랜드 3분기 물가 상승률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그 중앙은행 목표 범위에 또 들어왔고요. 네. 동남아시아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은 전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4년 5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또 틀었습니다. 예. 이번 조치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에서는 예견되진 않았던 건데요. 중앙은행은 이 그동안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이제 금리 인하 요구에도 가계부채 문제 등을 이유 금융 안정에도 무게를 더 뒀는데 네.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또 통화 인하 금리 인하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하를 한 것으로 또 보이고요. 네. 필리핀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연 6%로 0.25%포인트 내렸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도 8월에 완화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전기차 시장서 일본차 두각. 네, 일본 브랜드 전기차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나 봅니다. 네, 일본 완성차 브랜드가 올해 들어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우리나라 브랜드인 현대차와 기아를 강하게 좀 추격하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일본 자동차 업체 2위인 혼다 같은 경우는 미국을 겨냥한 전기차를 앞세워서 현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요. 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켈리 블루북의 올해 3분기 전기차 판매 보고서를 보면은 이 혼다 전기차 프롤로그가 미국에서 12,644대 팔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혼다는 3분기에 전체 브랜드 가운데 전기차 판매 7위를 차지했는데요. 혼다가 올해 3월 미국에서 프롤로그를 팔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런 판매 호조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프롤로그는 혼다가 만든 첫 중형 전기 SUV로 미국 시장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네. 올해 3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 순위를 보면은 테슬라가 16만 6천여 대로 1위로 올랐고요. 2위는 포드로 2만 3천여 대, 3위는 쉐보레로 2만여 대가 팔렸습니다. 예. 이렇게 순위를 보면 테슬라가 아직은 좀 압도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리비안이 1만 5천여 대로 4위를 차지했고 현대차가 1만 4천여 대, 기아차가 1만 3천여 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혼다가 프롤로그로 7위를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이 혼다가 BMW가 1만 2천여 대 팔렸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한 9,400여 대 팔렸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팔리게 된 것입니다. 네. 회사별로는 그렇고 차종별로 보면요. 혼다 프롤로그 판매 순위는 이제 테슬라 세계 차종과 포드 머스탱 마 2에 이어서 5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혼다 프롤로그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12,000대가 넘게 팔리면서 이 현대차 간판 전기차 아이오닉 5 11,590대, 리비안 R1S 7,245대보다 판매 실적에서 또 앞서는 모습이었고요. 네. 혼다는 이제 그렇고 다른 일본 회사들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닛산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미국 시장에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65% 증가한 만여 대를, 도요타도 45% 증가한 4천여 대를 팔았습니다. 네. 이 일본에서 이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경우는 이 완성전가 브랜드 3강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들 업체가 상당히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 도요타 고급 브랜드 렉서스 같은 경우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전년 대비 96% 증가한 2,700대를, 스바루 같은 경우는 34% 늘어난 3,700여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 좀 미국에서 잘 팔렸던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브랜드 중에서 이 최다 판매량을 기록한 전기차는 아이오닉 5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000여 대가 팔렸는데 이게 네. 그 혼다 차량보다 좀 밑돈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오닉 6, 기아 EV9, EV6 등 이제 순으로 팔렸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오닉 시리즈와 니로 코나는 물론 이 GV70을 뺀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대형 전기 SUV인 EV9은 올해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됐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브랜드를 제외하고 보면은 일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반면은 우리나라 브랜드는 그냥 주춤하는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혼다가 더 많은 인센티브와 가격 할인으로 경쟁사를 앞지르고 있다면서 이번 3분기 전기차 판매량 급증은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